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그 이뮤니티, 그러니까 면역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면역은 저희가 모든 질환을 이해할 때 해부하고 생리도 물론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뭐 병리학적 기전도 이해를 해야 되긴 하지만 사실은 우리 몸의 그 면역 시스템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돼야지 우리가 그걸 어떻게 방어하고 뭐 질병이라든지 어떤 항원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방어를 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그 안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지 또 어떻게 치료로서 접근을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어떤 그 면역학의 그런 개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이뮤니티의 그 라틴어 기원을 보시면 이뮤니타스 라틴어 무거운 짐, 군대, 세금을 면제받다. 우리가 이제 세균,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피하다. 특정 질환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라는 뜻으로 사용하게 되었다고 하죠. 우리가 크게 미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세균과 그리고 바이러스 그리고 원충, 뭐 기생충, 그리고 진균, 펑거스 이렇게 네 가지로 우리가 미생물로 나눌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서 질병을 일으킬 수도 있는데요. 그때 이제 작동하는 것이 우리의 그 이뮨 시스템이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침입했을 때에도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로부터 보호를 할 수가 있다. 무엇으로? 우리의 이뮤니티로. 자, 면역 기능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으로부터 인체를 방어하는 기능을 우리가 면역이라고 할 수 있고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고 물론 가족력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후천적으로 보시면 이제 영양 상태라든지 연령이라든지 환경, 질환, 약물, 담배, 알코올, 방사선, 스트레스 이런 모든 것들이 면역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주 간단하면서도 되게 어려워요, 사실은. 골고루 섭취를 해야 되고, 잘 먹어야 되지만, 너무 많이 먹지 말아야 하고, 운동해야 되고, 공기 오염이 없는 곳에서 살아야 되고, 어,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고, 그쵸?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지 우리가 면역력이 튼튼해진다는데, 이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제 건강을 책임지는 일을 할 예비를 하실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는 이제 간호사로 일할 때도 그렇고 과연 그러니까 건강한 삶을 사는 기준에 내가 부합하면서 살고 있나라는 질문을 했을 때 퀘스천 마크인 거죠. 그쵸?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되게 오비즈하고 막 배가 되게 많이 나오고 막 밤마다 삼겹살에 소주를 먹으면서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는 사람인데 환자한테는 삼겹살과 소주는 정말 멀리 하시고 다이어트 컨트롤 하시고 규칙적으로 운동 왜 못 하십니까? 이렇게 말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은 거라는 거죠. 저만 해도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는데 스트레스 왜 받으시나요? 스트레스 받으시면 암 걸립니다. 이런 것들을 교육하고 있으니 사실 되게 많이 찔릴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쵸? 그래서 나부터 정신이 건강해야 되고, 신체가 건강해야 된다.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면서, 여러분 수업 준비도 하고, 여러분에게 말씀도 드리고, 그리고 저도 이제 스스로 많이 반성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내 외부 존재하는 각종 병원체로부터, 그쵸? 병원체가 내부에도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내부에도 있는 그리고 외부에도 있는 병원체로부터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뭐 때문에? 이뮨 시스템 때문에 살고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항상 유익한 것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너무 강하면, 너무 오버 액션하면 오히려 나의 몸의 세포나 조직에 손상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양날을 가진 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정상적인 면역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죠. 자, 면역계는 이물질의 침범에 대항하여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작용하는 복잡한 세포망으로 이루어져 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군대만 해도 여러분, 저는 군대를 다녀오진 않았습니다만 뭐 해군, 공군, 육구, 카츄샤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부류의 군인들이 있듯이 우리의 면역 체계에서도 굉장히 많은 세포들이 인벌브를 해서 작용을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 면역, 특이적 면역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요. 1차 면역, 2차 면역, 3차 면역 이렇게도 나누기도 합니다만 일단 큰 부류로 봤을 때 두 가지예요. 자, 피부, 섬모, 점막. 우리 피부도 있고요. 그리고 우린 피부로 쌓여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섬모도 있고 점막도 있어. 기관지 내에는 이제 점막으로 덮여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외부의 어떤 다른 물질에 의해서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방어적인 장벽인 거죠. 1차적인 방어 장벽입니다. 이건 어떤 타겟팅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모든 것들에 대해서 1차적인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예를 들면 우리가 군인들도 보면 그 특공대 같은 경우에는 그 특공대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적이 있듯이 특공대는 그렇지만 일반적인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피부나 섬모, 점막 이런 것들은 바깥에서 오는 모든 먼지부터 시작해서 세균, 바이러스 어떤 특정하지 않는 모든 것들에서 방어하기 위한 거고, 그리고 호중구나 대식구, 그러니까 뉴트로필이라든지 마크로파지 같은 경우가 식균 작용을 한다는 건 뭐냐면 균을 이제 먹어치우는데, 이런 것들은 나는 꼭 누구만 먹을 거야 이래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외부의 물질이다라고 생각하면 일단 먹고 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일반 면역이고요. 특이적인 면역은 나 정말 난 널 타겟팅 할 거야. 이런 것들이 특이적 면역이에요. 거기엔 뭐가 들어가 있냐면 T셀과 B셀이 들어가 있습니다. T셀, B셀. T셀은 세포성 면역이라고 하고 B셀은 체액성 면역인데요. 이걸 뒤에서 다시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T셀과 B셀은 우리가 림포사이트, 림프구에 소속되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WBC를 여러분 세부적으로 WBC가 어떤 것들로, 그러니까 백혈구가 어떤 것들로 구성되어 있나 하고 딱 까보면 여러분 다 배우셔서 알 수도 있지만 잊어버려서 모를 수도 있으니까 WBC 같은 경우에는 호상구, 호중구, 호염기구도 있고 림프구도 있단 말이에요. 그 림프구 안에 T셀과 B셀이 있는 거예요. 이 T셀과 B셀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뒤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고, 이거는 바로 타겟팅에서 특정 얘네들이 정말 잡아먹으려고 하는 특정의 항원, 안티젠이 있는 겁니다. 자, 면역 결핍은요, 감염에 대항해서 저항하는 면역 물질을 말하는 거고, 기능이 결핍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면역 결핍, 우리 후천성 면역 결핍증 같은 경우에는 혹은 선천성 면역 결핍증 같은 경우에는 항원이 하나 들어와도 감기 바이러스 조금만 들어와도 죽을 수 있는 정도로 면역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잖아요. 이게 면역 결핍이고, 과민성 질환, 알러지 아시죠? 이런 것들은 굳이 내가 쟤한테 오버액션 하면서 면역력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데 뭔지 꽃가루에만 대도 화들짝 놀라가지고 그것들 때문에 막 면역 반응이 일어나서 콧물 계속 나오고 눈물 계속 나오고, 이런 것들이 알러지고 과민성 질환이고요. 자가 면역 질환은 나 스스로를 내 기관과 내 조직을 공격하는 거죠. 그쵸? 이런 것들은 오버한다, 과다한 면역 반응이라는 겁니다. 자, 항원은 뭔가요? 자, 항원이라고 하는 게 있죠. 안티젠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세균, 바이러스 이런 모든 것들이 항원이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햅텐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 햅텐은 뒤에서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항원이긴 항원인데 조금 불완전해요. 그냥 항원 쪼가리? 너무 여러분 그런가요? 항원 쪼가리?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항원 쪼가리? 사실은 걔를 완전체라고 보기는 어렵고 쪼가리? 좀 불완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세포성 면역은 이제 T셀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T셀은 되게 많은 종류가 있어요. 뒤에서 보여드릴 건데, 헬퍼 T셀, 사이토톡스 T셀, 서퍼레서 T셀, 머머르 T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자기가 직접 움직여요. 직접 움직인다라고 해서 세포성 면역이고, 그러면 체액성 면역은요? 체액성 면역은 B셀이 있고요. 여기서 이뮤노글로불린이라고 하는 애들을 이렇게 혈장에 태워서 보내요. 그쪽으로 우리 타겟하는 그곳으로 이렇게 물에다 태워서 보내요. 그걸 우리가 체액에다 보낸다라고 해서 체액성 면역이고요. 우리가 플라즈마 셀이라고 하는데, 이뮤노글로불린, 그러니까 IG, 여러분 혹시 IgA, IgD, IgE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런 것들이 다 형제세포고, 얘네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물리쳤으면 기억세포로 남는 거예요. 내가 얘를 한번 당하면 기억하는 거예요. 그 기억세포로 있다가 적이 들어오면 이 기억세포가 다시 형제세포로 전환돼서 이뮤노글로불린을 혈장으로 녹여서 보내고, 이뮤노글로불린은 혈장으로 녹여서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종류도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근데 사실 그럼 우리가 제가 T셀하고 B셀은 누구에 소속되어 있다고 했냐면 림포사이드, 림프구에 소속되어 있다고 했는데요. B셀은요, B셀과 마크로파지라고 하는 대식세포는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항원 제시세포라고 합니다. 항원 제시세포. 항원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네, 항원을 제시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T셀에게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B셀 이 닉네임 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수갑세포. 왜 수갑이냐면 항원이 들어오면 수갑을 딱 채워서 요게 어떤 놈인가 이렇게 잘근잘근 씹어보고 먹어보고 요것들을 조각조각 내서 요거를 머리 위에다 딱 올려놓고 T셀에게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항원 제시세포예요. 그리고 T셀은 이거에 대한 정보를 딱 알아듣고 요런 항원 들어오면 내가 바로 죽일게 라고 협업을 하는 거죠. 요 그림도 같이 뒤에 있어서 같이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햅텐이 나왔어요, 여러분. 햅텐. 사실은 정상적인 우리가 항원의 구조를 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좀 복잡하죠. 이게 이제 항원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 햅텐이에요. 굉장히 쪼가리로 제 말씀 맞죠? 그죠? 쪼가리죠, 그죠? 항원의 특징을 이 에피톱이라고 하는 이 세모 부분이 에피톱인데요. 항원을 어떤 결정짓는 결정인자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에피톱이 몇 개 있어요? 하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사실 진짜 항원이야? 완전체야? 라고 보긴 좀 어려운 그 조각조각 난 아이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것들이 붙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런 에피톱이 똑같은 에피톱이 되게 많아요. 이런 애들은 완전한 항원보다는 조금 못하긴 하지만 얘는 어떤 구조가 굉장히 단순하지만 반복적이죠. 자, 이걸 여러분 숙주 입장에서 봅시다. 숙주는 이 항원들이 들어오는 항원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뭐라 그럴까요? 개체잖아요. 우리 몸도 숙주가 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 들어왔어요. 큰 자극 없어요. 쉽게 이런 거 있으면 요거 확 뜯어버리죠. 금방 죽일 수 있어요. 요거 들어왔어요. 근데 에피톱 구조가 굉장히 단순해서 요거 어떤 구조인지 금방 파헤쳐가지고 요거에 맞는 군인들 보내서 요거 금방 요거만 하나 딱 이런 에피톱이 있구나, 요거에 맞는 내가 항체 만들이라 해서 만들면 금방 다 죽여버릴 수 있어요. 그쵸? 얘보다는 어렵지만 그래도 얘보다는 쉽죠. 근데 이런 항원이 들어왔어요. 자, 나는 그러면 요거에 대한 항체도 만들어야 되고요, 요거에 대한 항체도 만들어야 되고, 요거에 대한 항체도 만들어야 돼. 되게 복잡해졌어요. 그쵸? 요거는 바로 프로테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항체도 프로테인으로 이루어져 있고, many epitope, 굉장히 많은 항원 결정인자들이 있고, 어떤 same species가 아니고 여러분 어때요? 디퍼런트한 스페셜리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구조의 그런 에피톱들을 되게 다양하게 갖고 있어서 나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것들을 다 파악하고 이것에 걸맞는 항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항원의 종류들이 다양하게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사이토카인이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나요? 사이토카인은요, 이건 나중에 양리학 시간에도 보여드릴 텐데, 여러 가지 세포들이 어떻게 하냐면 만들어내는 물질이에요. 어떤 물질들? 자, 림포사이트, 림프구는 림포카인을 만들어내고요. 카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뒤에 붙으면 약간 단백질, 어떤 물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크로파지 대식세포는 모노카인이라고 하는 물질, 뭐 인터루킨이라든지 인터페론 들어보셨죠? 이런 것들이 다 사이토카인이에요. 이것들은 세포에서 분비되지만 어떤 면역작용이라든지 염증 반응을 가속화시켜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알러젠이 들어왔어요. 코에 이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이 들어와가지고 거기에 뭐 비세포라든지 그리고 비만세포들이 이런 것들이 막 작동을 한 다음에 뭘 뿜뿜뿜뿜 하고 내보내냐면 류코트리엔 혹은 히스타민 이런 것들을 막 분비해내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그 조직을 붓게 하고 콧물이 질질질질 나오게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즉 이런 사이토카인들은 염증을 더 가속화시키고 더 어떤 염증 반응을 더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데 이런 것들이 역할을 하지만,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가 그래서 히스타민이 많이 나와갖고 막 콧물 너무 많이 나오고 코 막 부었을 때 병원 가면은 뭘 처방해 주냐면 항히스타민제를, 그러니까 히스타민 나오지 마 이런 약들을 먹거든요. 근데 먹으면 확실히 드라마틱하게 콧물도 안 나오고 코도 안 부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면역학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그게 정상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이기 때문에 그걸 억지로 잠재운다라는 거 그거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어차피 그게 면역 반응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죠. 그래서 사이토카인은 어떤 세포에서 면역에 관여하는 세포들이 만들어내는 물질이다. 이런 물질들은 염증을 가속화시키기도 하고 또 어떤 물질들은 이렇게 여러분 어떤 물질들은 사실은 염증을 쭉 끌어올리기도 하고요. 어떤 사이토카인들 같은 경우에 염증 그만 이제 그만하자라고 뚝 떨어뜨리는 사이토카인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다 해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염증 반응에 관여하는 물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T 림포사이트 볼게요. T 림포사이트는 여러분 어디서 만들어지냐면요. 우리가 림프구가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사이버스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 혹시 흉선이라고 기억나세요? 우리 앞에 스터눔 흉골 앞에 사이머스라고 흉선이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사춘기가 지나면 대부분 이게 되게 지방화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골수에서 림프구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거든요. 이제 골수에서 만들어지는데 여긴 네 가지로 나뉘어요. 그래서 헬퍼 T셀, 서프레서 T셀, 사이토톡식 T셀, 그리고 메모리 T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헬퍼 T셀은 말 그대로 도와주는 세포예요. 누군가를 죽일 때 도와줘서 같이 싸워주는 애고요. 사이토톡식 T셀은 어떤 항원이 들어왔을 때 가가지고 팍 죽여주는 약간 킬러. 닉네임 좋죠 여러분. 킬러가 바로 사이토톡식 T셀이고요. 킬러를 도우는 애들은 이 헬퍼 T셀이고요. 그러면 서프레서 T셀, 야 이제 그만하자. 사이토톡식 T셀, 헬퍼 T셀 그만하자 라고 워워시키는 애가 바로 서프레서 T셀입니다. 그리고 메모리 T셀은 자 우리 저 항원 우리 영원히 기억하자. 기억하는 세포 메모리 T셀이에요. 자, 요 그림이 사실은 이번 제가 프레젠테이션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티젠 이 그림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요 그림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안티젠 프레젠 T셀 요거는 B세포 아까 항원 제시세포 B세포가 항원 제시세포일 수 있다 그랬잖아요. 마크로파지랑 B셀이 항원 제시세포. 그러면 항원 누구한테 제시한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 T셀 있습니다. T셀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알려주냐면 이 B셀 머리에는 여러분 MHC라고 하는 모레큘이 달려있어요. 제가 어떻게 예를 들 거냐면 머리 위에 왕관 쓰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빗셀 머리 위에 이렇게 왕관 하나 쓰고 있고요. 여기 안에 어떤 항원이 들어와가지고 이 빗셀이 잘근잘근잘근잘근 씹어가지고 이렇게 주황색이 뭐냐면 항원 조각이에요. 안티젠 프라그먼트라고 해서 항원 조각을 이 머리 위에다 딱 올려놔요. 그럼 누가 두두두두두 다가오냐면 자 T셀 다가왔어요. 그리고 T셀에도 리셉터가 있습니다. 수용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정보를 얘한테 B셀이 이 T셀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물에 떠 있는데 물에 붕붕붕 떠 있는데 서로 잡지 않으면 사실 붙어있기가 어렵잖아요. 정보 교환이. 그래서 옆에 팔이 하나 나와요. 그게 바로 CD4나 CD8이라고 하는 팔이 이렇게 나와서 이 T셀에서 이 팔이 쭉 나와가지고 B셀을 딱 이렇게 딱 잡아요. 그러면 아 너 B셀이구나. 그러면 나한테 가까이 와 하고 땡겨주는 역할이죠. 두 가지 역할이 있어요. 땡겨주는 역할 그리고 너 B셀이구나 하고 인지하는 역할. 자 이런 큰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 교수님 이해가 안 가요. 이해 안 가도 괜찮아요. 한 번 다시 들어보시고 두 번 다시 들어보시고 그리고 잘 이해가 안 가도 그냥 넘기시면 돼요. 다음에 또 나왔을 때 그때는 조금 더 이해하시기 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조를 조금 더 단순화시키면 여러분 요 그림 있죠. 요 그림을 여러분 이렇게 돌린 거예요. 그러면 돌렸어요. 그러면 여기가 B세포예요. 여기가 B세포고요. 여기가 뭐예요? T세포예요. T세포에 팔이 나왔죠. 그죠? 아까 팔 나온다고 했어요. CD4나 CD8이라고 하는 팔 나온다고 했고 그리고 T세포에 이건 뭐예요? T세포에 요거 뭐예요? 요거 바로 여기 있는 T세포의 리셉터가 되겠죠. 여기가 T세포의 리셉터, 여기 B세포의 요거는 뭐예요?
여기 MHC가 되겠죠? MHC가 되고 요거는 요거는 자, 항원 조각. 여기도 마찬가지. 그럼 A번 이게 지금 A번이거든요, 여러분. A번 그림이에요. 얘가 B번 그림이고요. A번하고 B는 왜 달라요? 조금 다릅니다. 제가 앞서서 여러분 세포 두 개 얘기했어요. 헬퍼 T셀하고 사이토톡식 T셀 이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세요? 헬퍼 T셀하고 그 다음에 사이토톡식 T셀. 여러분 요거는요 사이토톡식 T셀의 구조고요. 사이토톡식 T셀의 구조고 요거는 헬퍼 T셀의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헬퍼 T셀의 구조예요. 헬퍼 T셀. 그럼 두 가지 차이가 뭐예요? 팔이 좀 달라요. 어떤 팔? 헬퍼 T셀은 CD4의 팔을 가지고 있고요. 사이토톡식 T셀은 CD8이라는 팔을 가지고 있어요. 헬퍼 T셀은 CD4라고 하는 팔을 가지고 있고 사이토톡식 T셀은 CD8이라고 하는 팔을 가지고 있다.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어요. 근데 여기 여러분 제가 말풍선 막 이렇게 해놨는데 요거까지는 우리 모르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요거까지는 모르고 넘어가셔도 돼요. 자, MHC 나왔죠? MHC 누가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B세포. 자, B세포 머리 위에 왕관 씌고 있다는 거. 이게 MHC라고 그랬죠? 자, MHC의 풀네임은 Major Histocompatibility Complex. 발음이 너무 코리안인데 단백질 항원 조각을 붙이는 곳이죠. 그죠? 왕관 위에다가 항원 조각 붙이고 붙인 항원 조각을 가지고 누구와 상호작용한다? 자, T셀과 상호작용한다. T셀에게 알려준다. 이게 바로 MHC, B셀에 붙어있는 MHC의 역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